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오전 시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양지수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시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간에 또 저희 주목해야 될 종목군들 몇 가지 좀 포착해서 또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은 2% 넘게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역시도 1.92% 강세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외인들, 기관들 모두 다 수급이 원활하게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이런 이제 배경의 원인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CPI 지수 때문인데요. 오늘 저녁에 CPI 발표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소비자가 느끼는 이 물가가 얼마만큼 오르고 내렸느냐, 이 변동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제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이제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런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의 지수가 오른 것으로 풀이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물가는 6월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최고점을 찍고 7월 달에 소폭 둔화가 됐었죠. 그리고 이번 8월 이제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1%나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전히 지금 0.1% 내려도 고물가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금리 인상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6월 달이 물가 고점인 걸 확인했다라는 것.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단기적으로 완화됐다라는 거,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단기 기대 심리가 들어올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를 앞두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단기적인 어떠한 기대 매수 심리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여전히 8%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월보다는 하락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올랐다. 결국에는 여전히 고물가이지만 우리가 정점은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긴축 속도에 대한 그런 조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단기간 좀 강세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지금 어쨌든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저 역시도 좀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근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이게 또 몰라요. 실질적으로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물가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또 급락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 강한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해야 된다. 오늘도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주목해야 될 종목군들 몇 가장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3기, 더구전자 등등 있는데 3기 같은 경우에 제가 며칠 전에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D&T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T 같은 경우에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뭐 장중 최고 수익률 3.32% 정도이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뉴스를 한번 좀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번 주에 나온 이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핵심 장비인 레이저 노칭에 대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주가 거의 기정사실화입니다.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이미 뭐 수주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떠한 그런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수주 확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장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겹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 이제 전기차를 확산을 시키고 보급에 대한 부분을 확산을 시키게 되려면은 그만큼 많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이게 외형만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품도 들어갈 거고 그에 따른 뭐 소재들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비 등등.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장비 사업 역시도 이런 이제 전기차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양극 레이저 노칭의 어떤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양극 같은 경우에 음극보다 기술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극 레이저 이제 그 노칭 산업을 이제 운영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양극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점까지는 아니지만은 수주가 단기간에 몰릴 가능성이 높죠.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D&T는 그런 이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뭐 다 2차 전지라고 해서 같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뭐 소재냐 장비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상세 내용을 자세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스 노칭 장비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60개 라인에서 120개까지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교체 수요가 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프레스 노칭보다는 레이저 쪽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라인이 늘어나는 만큼 동사의 어떤 수주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얘기가 나왔을 때 국내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나 수소차 관련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흐름 보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만 좀 수혜를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추가적으로 지금 신규 공장을 또 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직접적인 어떠한 이런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만 보면 단순한 어떤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런 장비 수주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기업에는 수요가 있어야 돼요. 예, 공급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수요 증가는 결국에 이제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우 DSP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올랐다가 밀리는 모습인데 얘도 괜찮아요. 예, 얘는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좋은 건 아니고 약간 좀 부진한 편이죠. 근데 이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금 흐름이 안 좋더라도 추후에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반도체, 웨이퍼, 검사 시스템, 국책과제에 선정이 됐다. 이것만 보면 그냥 단순히 뭐 정부 정책 수혜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얘 역시도 앞으로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 과제를 기반으로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 확정에 나설 것이다. 뭐 당연하겠죠. 정책을 수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이제 12인치 전문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중에. 근데 최근에 보면은 8인치 중심에서 12인치 중심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동사의 어떤 또 수주 확대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요가 좀 정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이미 이 전체 웨이퍼 가운데에서 12인치를 사용하는 게 현재 한 70% 정도가량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고정적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8인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대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수요 자체가 이제 12인치로 많이 좀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8인치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12인치에서 그 단위 면적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효율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8인치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더 많이 들고 결국에 효율성도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12인치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동사의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이 12인치 쪽으로 굉장히 좀 투자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얘 역시도 당연히 뭔가 그런 기대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책과제에 선정이 되었다. 이거 역시도 이제 좀 단기적인 정부 정책 테마로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근데 신규 관점에서 볼 때는 조정받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굳이 뭐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보자면 DENT보다는 영우 DSP가 훨씬 더 접근을 하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 꼽자면은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선 DENT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영우 DSP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 관련 산업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일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이제 9월 6일이네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9월 6일이면 이제 추석 전, 저번 주 화요일인데 딱 일주일 됐습니다. 그래서 3기가 이제 저번 주 이제 9월 6일, 이때 다음날 뭐 시초가에만 매수했었어도 벌써 뭐 20% 이상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52주 뭐 최고가 갱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 최고점은 계속해서 좀 갱신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상승 예측이 무려 9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포르쉐 관련해서 상장 관련주로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아직 근데 뭐 정해진 게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제 그 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래처인 현대차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좀 그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보기 위한 기업들이 좀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3기 역시 그에 따른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재료가 하나가 아니라 좀 기대 가치는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 나오다가 뭐 그 포르쉐 관련해서 한 번 더 기대감을 얻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상장 기대감은 이날 하루로 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현재 그 현대차의 미국 공장 설립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르쉐의 그 상장 관련해서는 정확한 일정은 아무래도 한 10월 달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아직까지 한 달 기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볼게요. 짧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밸브 최고 수익률 1.19%. 얘는 조금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LNG 수급이 이제 대란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이 LPG가 대체 자원으로 또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배관망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로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간단해요. 결국에는 지금 이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LNG 대란이 일어나는 이유, 결국에는 전쟁 때문이죠. 이거 진짜 지겹게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발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가스 공급이 차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갈 것이다, 하반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LNG가 없으면 우리는 또 다른 천연자원이든 뭐든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 지금 LPG 자체를 대체연료로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밸브라든지 LPG 용기용 밸브를 제조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 뭐 수주 확대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인데, 일단은 뭐 기사만 보면 좀 단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 전쟁 종식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사실 상황 보면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3가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3기 같은 경우엔 그냥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리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관점에서 아직 조금 떠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 나왔을 시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DNT 그리고 영우 DSP, 화성밸브 이렇게 3가지 종목군 오늘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